일본 열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감지된 이상 징후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몇 달 전 한 예언가는 일본이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지진연구소의 타카하시 유이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여름, 한 통의 이메일로 시작됐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저는 연구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전날 수집된 지진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일함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예전에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서울대학교 지진연구소의 이정훈 연구원이었죠. 메일 내용은 단 한 줄이었어요. 유이, 후지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 데이터 첨부했으니 확인해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 일본은 세계적인 지진 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활동이 적은 지역이라 연구 경험도 우리보다 부족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도 모르게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후지산 주변에서 발생한 미세 지진의 횟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죠. 보통 하루 몇 번 정도 감지되던 미세 지진이 수십 배로 늘어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하수 온도였어요. 새로운 온천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솟아나고 몇몇 유명 온천은 오히려 말라버렸다는 현지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그마방의 압력 상승 그래프를 보며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즉시 연구소장실로 향했습니다. 다나카 류지 소장님께 보고서를 들고 가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모든 데이터가 과거 대분화전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소장님, 후지산 내부 압력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분화 패턴과 유사한 움직임이 보여요. 한국 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소장은 제 보고서를 대충 넘겨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이, 불필요한 소동을 일으킬 필요 없어. 후지산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현재 변동 수치는 정상 범위야. 소장의 말씀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온 데이터라고. 그쪽은 우리보다 연구 경험이 적지 않나? 괜히 정부를 자극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이 평소와는 다르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거대한 산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죠. 컴퓨터 화면에는 아직도 이정훈 연구원의 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이 말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저의 직감도 데이터도 모두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저 창밖의 후지산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에 후지산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 이정훈 연구원의 경고를 무시해도 되는 걸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향했지만 그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나카 소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후지산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연구소의 공식 데이터에 접근할 순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지진계 데이터를 따로 기록하고 매일 아침 후지산 주변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제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후지산 북쪽 기슭에 있는 야마나카 마을의 이장님이었어요. 타카하시 연구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마을 온천이 이상해요. 물이 너무 뜨거워져서 손도 못 댈 지경입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야마나카 마을은 대대로
수온이 42도를 유지해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수온이 60도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현장 조사를 준비했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죠. 이번에는 후지산 서쪽 기슭의 삼림 감시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멧돼지와 사슴들이 평소엔 절대 내려오지 않던 낮은 지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피해 도망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야생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자연재해의 전조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인 보고는 등산객들로부터 왔습니다. 후지산 오한목 근처에서 유황가스가 새어나온다는 거였죠. 등산로 한쪽에서 갑자기 노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고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죠. 연구소에 휴가계를 제출하고 야마나카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이정훈 연구원과 통화를 했어요. 이정훈 씨, 현장 조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제보가 심상치 않아요. 유의, 조심하세요. 화산가스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방독면은 챙기셨죠? 이정훈 연구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트렁크에는 방독면과 온도계, 가스 측정기 등 필요한 장비들을 가득 실었어요. 야마나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장님이 절 맞이했습니다. 마을의 주요 온천으로 안내하시는 이장님의 발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연구원님, 이쪽입니다. 어제보다 더 심해졌어요. 관광객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온천에 다가가자 범상치 않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해보니 물 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게다가 물색도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맑은 색이 아닌 뿌연 회색빛을 띠고 있었죠. 이장님,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일주일 전부터요. 처음엔 조금 뜨거워진 것 같다 싶더니 하루가 다르게 온도가 올라갔어요. 어제는 옆마을 온천이 완전히 말라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장님의 말씀을 메모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온천 주변 땅에서는 미세한 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죠. 삼림 감시원이 제보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들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발자국은 모두 산 아래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한목의 유황가스 발생 지점으로 향했어요. 방독면을 쓰고 접근하자 노란빛 가스가 지표면의 균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스 측정기의 수치가 평소의 10배를 가리켰어요. 모든 증거가 하나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후지산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후지산 기슭의 작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후지산이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졌죠.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님,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후지산에 대해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가 차단된 번호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겠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죠.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후지산 연구와 관련해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1시간 후에 마을 신사 뒤편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지만 지금까지 본 후지산의 이상 징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나이 지긋한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거 기상청 화산연구부에서 일했던 사토 마사시입니다. 사토 마사시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쯤 갑자기 은퇴했다는 소문이 있었죠. 작년부터 후지산의 위험성을
내부적으로 계속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묵살당했죠. 결국 저는 강제 은퇴를 당했습니다. 사토시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정부가 숨기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적 이유로 후지산 문제를 감추고 있어요. 관광산업과 부동산 가치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서죠.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사토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더 큰 문제예요. 후지산 분화 가능성이 알려지면 관광객이 급감할 거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판단입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USB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문서들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부가 발표한 공식 위험도 지수는 2.1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실제 위험도가 6.8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네. 이게 사실인가요? 네. 모든 데이터는 실제 측정값입니다. 마그마 압력, 지진 활동, 지표 변형도 모두 실제 관측된 수치예요. 다만 공식 발표될 때는 모두 낮춰서 발표되고 있죠. 보고서를 넘기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화산가스 농도도 공식 발표의 4배, 지표 변형 정도는 5배에 달했어요.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제게 주시는 건가요? 사토시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님이 한국 연구진과 협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필요해요. 한국 연구진의 경고가 옳았어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토시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적절하게 활용해 주세요. 후지산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겐 얼마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토시는 떠났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USB가 든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제가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USB 속 데이터를 계속해서 분석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었죠. 저는 혼자 고민할 수 없어 새벽 5시 이정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서울대 연구진들과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내부 데이터를 공유하자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정부 발표와 실제 수치의 차이는 상상 이상이었죠. 이정훈의 예측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즉시 슈퍼컴퓨터를 가동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고 저는 영국 지질연구소와 미국 화산관측소에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이틀 동안 전 세계 연구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분석을 진행했죠. 세 번째 날 아침,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 나라의 분석이 모두 일치했어요.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이 95%를 넘는다는 결과였습니다. 영국의 윌슨 교수와 미국의 브라운 박사 모두 즉각적인 긴급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죠. 국제 연구진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국 연구소가 성명을 발표하고 영국과 미국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후지산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는 해외 연구진들의 발표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속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쌓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영국과 미국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인터뷰에 응한다면 연구소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정훈의 응원 메시지를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었고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24시간 후지산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간 새로운 데이터가 공유되고 분석됐죠. 정부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USB가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동료들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제 연구진들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소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동료들의 수군거림이었지만 점차 노골적인 견제로 변해갔죠. 아침 회의에서 만난 선배 연구원은 제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했고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모두들 저와 어울리는 것을 꺼리는 듯 했어요. 연구실에 들어서자 조교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 연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누군가 제 컴퓨터를 몰래 뒤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시선이 매섭게 느껴졌어요. 외부의 정보를 흘리는 건 위험해. 정부에서 조사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이 연구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연구소 라운지에서 우연히 듣게 된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죠. 타카하시가 한국 연구진이랑 짜고 정부 기밀을 유출하고 있대. 연구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연구소의 분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졌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익명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연구소의 명예를 지켜라, 국익을 생각해라 같은 말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연구소에 들어서는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로비에는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고, 다나카 소장은 평소와 다르게 딱딱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타카하시 연구원,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간 곳은 제 연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제 연구실이 아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와 컴퓨터를 뒤지고 있었죠.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정부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고지가 이어졌어요. USB, 노트북, 연구 노트까지 모두 압수됐습니다. 제 동료들은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압수수색이 끝나고 다나카 소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했지 않나. 자네 때문에 연구소 전체가 위험해졌어.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움츠러들 수 없었습니다. 소장님, 후지산의 위험은 실제합니다. 우리가 연구원으로서 할 일은 그만.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우리는 공무원이야.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연구실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는 텅 비어 있었고 컴퓨터는 본체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죠. 창밖의 후지산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할 의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 그리고 인간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 서로 충돌했죠. 이정훈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유이, 우리는 진실의 편에 서 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고민했습니다. 나는 연구원으로서 진실을 외면해야 하는 걸까? 이대로 침묵하는 게 정말 옳은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 후지산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23분, 압수수색으로 텅 빈 연구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커피잔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착각인가 했지만 이내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진동이 점점 거세졌어요. 연구실 선반에서 책들이 떨어지고 복도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 밖을 보니 도쿄 시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춤추듯 흔들렸고 멀리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진이었습니다.
후지산 인근에서 시작된 지진은 도쿄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강력했죠. 비상 연락망이 가동됐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지진 관측실에는 연구원들이 속속 모여들었고 모니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가 이어졌어요. 도쿄 시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지하철은 일시 정지됐고 고층 빌딩에서는 대피 방송이 울렸죠.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단순한 지진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화산 활동과의 연관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관측 데이터는 제 예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후지산 내부의 마그마 압력이 임계점에 도달했어요. 지진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화산 가스 농도는 시간당 2배씩 증가하고 있었고 지표면의 융기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관측실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데이터를 해석하려는 연구원들,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팀장들, 정부 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소장. 모두가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이정훈이었습니다. 아직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그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저를 찾아냈더군요. 급히 빈 회의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이정훈이 말했죠. 한국 연구소도 이미 후지산의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고요. 지진은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후지산 내부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마그마의 움직임이 지표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분화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직접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구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어느 때보다 불안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었고 후지산은 어둠 속에서 묵직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침묵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는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이정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후지산의 모든 데이터, 정부가 은폐한 자료들, 현장 조사 결과까지 모두 담았죠. 우리의 분석과 예측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첫 반응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도쿄 특파원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보고서를 검토한 그들의 과학 전문 기자들이 내용의 심각성을 확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으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BBC가 속보로 보도를 시작했고 CNN은 특별 리포트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후지산의 위험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지산의 상황을 보도했고 일본 국내 언론들도 더는 침묵할 수 없었죠. 해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후지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고 UN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는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어요.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했고 정부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죠. 다나카 소장은 더는 이전처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관방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후지산의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즉시 긴급 조사팀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이정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해냈네요. 정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상청, 국토지리원, 방재과학기술연구소 등 관련 기관이 총동원됐어요. 후지산 주변에는 새로운 관측 장비가 설치됐고 주민 대피 계획도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를 피하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데이터를 공유하자고 제안했어요. 다나카 소장도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타카하시 연구원, 자네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깨우쳤어. 앞으로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연구소를 만들어가겠네. 며칠 뒤 도쿄에서 긴급 화산 대책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죠. 이제 후지산의 상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후지산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쿄 한복판의 정부청사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한국 기상청이 후지산 공동 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이정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수많은 화상회의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실제로 만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협약식이 끝나고 우리는 연구소 옥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후지산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동안의 일들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건 그냥 묻혔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의 은폐, 연구소의 침묵,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다행히도 빠른 대책 마련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후지산 주변에는 최첨단 관측 장비들이 설치됐어요. 한국의 기술진과 일본의 연구진이 함께 작업했죠. 실시간 데이터는 양국 연구소에서 동시에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던 동료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연구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입 연구원들은 저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어요. 선배님처럼 용기 있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들의 말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그저 연구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한일 공동 연구는 후지산을 넘어 다른 분야로도 확대됐습니다. 지진 예측, 화산 활동 연구, 방제 시스템 구축까지. 양국의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했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후지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정훈과 함께였어요. 새로 설치된 관측소를 점검하러 간 길이었죠.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유이, 저기 봐요. 우리가 설치한 관측소예요. 산 곳곳에 설치된 장비들이 태양 아래 반짝였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후지산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감지하고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후지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관측망이 산의 작은 숨결도 놓치지 않고 있죠. 한일 연구진의 협력은 계속됩니다. 매주 화상 회의가 열리고 분기마다 공동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자연재해는 국경을 모르니까요.
우리도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연구소 벽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렸어요. 진실을 추구하는 연구, 인류를 위한 과학. 이제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후지산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연구자의 사명이니까요.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단순한 데이터의 수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과의 연대임을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한국 연구진의 경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자만과 편견으로 인해 그들의 통찰을 무시할 뻔했지만 이정훈과 한국 연구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깨우쳐 주었죠. 덕분에 일본은 큰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라는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후지산은 더 이상 일본만의 산이 아닙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지키고 연구하는 소중한 자연유산이 되었어요. 이런 값진 깨달음을 준 한국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